3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 승부처로 떠올랐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부산 금정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는데 막상 금정구의 선거 열기는 그닥 뜨겁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사전 투표율이 20% 남짓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직까지 에이하고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교 돌아가기 훨씬 전, 아마 제가 서너 살 무렵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살았으니까 10년 넘게 살았네요. 어린 시절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 곳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그 동네 감이 약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금정 지역을 잘 모르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부산 금정구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던데 잘못 알고 계십니다. 금정구에 무슨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거기 농업하는 사람들 없어요. 옛날에는 거기 논도 있고 많았고 밭도 많았지. 제가 다니던 학교, 초등학교, 그 당시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뒤에 논이 있었어요. 밭도 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학교 밑 앞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논밭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바로 거기 다 아파트 들어섰습니다. 그게 아니면 다 공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도시와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는 어떤 분이 그렇게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금정 지역의 선거 판세라고 막 이렇게 올리셨던데 그래서 기초적인 사실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아무튼 20% 정도 나왔다면 저는 오히려 괜찮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 부산 금정구 재보궐선거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곳입니다. 여야의 격전지, 승부처 이렇게 불리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서영교 의원이라든지 또 다른 최고위원들이 계속 가서 선거 유세를 돕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조국 대표가 또 지원 유세를 나갈 거라고 하죠. 아시다시피 조국 대표는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민주당 후보가 단일화가 되더라도 민주당 후보로 단일화되더라도 지원 유세를 나갈 것이다 라고 약속한 적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우리 범민주 진영에서는 똘똘 뭉쳐서 이 금정구 재보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서울에 온 지 한참이 지난 사람들도 금정구 보궐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또 소식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힘당 쪽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국힘당은 한동훈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은 이 재보궐선거, 특히 금정 재보궐선거에 4번이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선거 전날 또 내려갈 거라고 하죠. 총 5번 정도 내려가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에 비해서
국힘당의 다른 사람들은 약간 본척 만척 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추경호 원내대표만 해도요, 그닥 지원에 나서지 있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면 추경호는 어제 금정에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한 번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예요. 당대표가 4번, 5번 오는데 원내대표가 한 번 왔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죠? 예, 체면치레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수수방관하는 국힘당입니다. 부산 금정구 재보선 수수방관하는 국힘당입니다. 한동훈 너 혼자서 해결해 뭐 이런 얘기죠.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 코앞에 다가온 재보선 여야 대결 부산 금정 예, 막판까지 혼전이라는 기사예요. 자, 이 기사는 극우 신문이죠. 디지털 타임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박빙 승부 부산 금정에 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는 동아일보인데요. 한동훈이 재보궐선거를 앞둔 15일에도 금정고 유세 지원에 나갈 것이다 라는 보도입니다. 호남 쟁투는 사전투표율이 40%대인데 지금 금정은 박빙이다. 그래서 여당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라는 것도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호남 쪽에서는 사전투표율이 높아가지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누가 유리하냐 뭐 이걸 가지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두 다 지금 어디다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예, 금정, 부산 금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발등의 불이라는 표현가 있습니다. 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서 한동훈은 지금 뻔질나게 드나드는 겁니다. 그리고 국힘당은 여기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국힘당이 올인하는 건 아니고요. 한동훈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 다른 애들은 가지를 않아. 추경호 어제 한번 왔다 갔어요. 그 밖에 다른 주요 인사들, 국회의원들 안 갑니다. 민주당에서는요, 번갈아 가서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지금 지지 유세하고 있는데, 그래도 언론에는 잘 안 납니다. 보도는 잘 안 납니다. 하지만 뻔질나게 내려가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반면 국힘당에서는 당 지도부에서 내려가서 선거를 지원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의 가장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이 부산 금정인데, 당 대표만 내려가가지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한 모습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한번 갔다가 인사치레만 하고 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추경호죠. 서범수 당 사무총장이 부산 쪽에 가가지고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서범수는 원래 지역구가 그 동네예요. 금정구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서범수 형이 누굽니까? 서병수. 둘 다 거기 부산, 금정, 해운대 또는 기장 여기까지가 자기들 지역구인 거예요. 안 내려가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이거는. 예,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 내려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한동훈만 지금 난리가 났어. 지금 얘는 금정에서 지면 죽는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위기의식이 아니라 사실이죠. 만약에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금정에서 국힘당이 패한다면, 한동훈은 이제 회복이 어려울 겁니다. 이미 지금도 한동훈은 정치적으로는 실각 상태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 아니죠. 한동훈이 지금 저렇게 설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한동훈이 뭐라고? 얘는 윤석열의 뒷배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한동훈은
글쎄, 검사로 그냥 끝났을 거야. 아니, 윤석열이 아니었으면 한동훈이 검사장이나 될 수 있을려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장관, 여당 대표까지 해먹을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윤석열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지지를 윤석열이 철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한동훈 현재 정면 충돌하는 상태인데 한동훈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은 현재는 없습니다. 친한 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지금 한동훈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세력은 조중동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중동 역시도 언제 말을 갈아탈지는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는 있으나 언제 그 힘을 빼낼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실각한 상태에서 선거까지 진다면 공식적으로 관뚜껑에 못을 박는 게 되겠죠. 사망신고서에 도장 찍는 겁니다. 한동훈으로서는 여기에 온갖 힘을 다 쏟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식물인간으로 연명을 하더라도 재보궐선거에서 지지 않으면 연명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재보궐선거에서 져버리면 이제 정말 호흡기 떼는 겁니다. 연명치료 끝. 그러니까 한동훈은 열심히 부산을 내려가지만 다른 국힘당의 지도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번 주말에 추경호가 반짝 내려가고는 나머지는 별 반응이 없어요. 치열한 선거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열한 선거전 치고는 지원 사격이 너무 부족하죠.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껏 체면치레 정도나 하고 마는 그런 수준인 겁니다. 아니, 여야 혈전이 벌어진다며 금정에서 혈투라며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승부처라며 그런데 국힘당 지도부는 안 간다고? 한동훈 니 혼자 알아서 해? 란다라고 한다고? 그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이미 한동훈을 팽시킨 거지.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아는 거죠. 용산의 눈치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산의 뜻을 거역하고 용산으로부터 버림받은 한동훈을 굳이 도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야 자칫 잘못 도왔다가 용산한테 찍히면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재밌게 돼가요. 만약에 이긴다면 한동훈은 기사회생하겠죠. 근데 기사회생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부산 금정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본전이에요. 왜? 거긴 원래 이기는 데야. 이겨도 크게 이겼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경우라면 이겼다고 해도 상처뿐인 연관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언제든지 한동훈을 내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한동훈으로서는 크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봤자 본전, 그것도 신승, 아슬아슬하게 이기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금정에서 이기면 한동훈은 살아난다 그러는데 아니요. 금정에서 크게 이겨야 돼요. 10% 이상. 원래 10% 이상 이기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10% 이상 이겨야 본전이에요. 만약에 5% 이하로 표 차이가 줄어든다? 그럼 진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를 가지고 따지고 들 겁니다. 만약에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아슬아슬했다. 그럼 얘기는 또 달라지죠. 진짜 한동훈 책임론이 나올 거고요. 패했다. 민주당이 이겼다. 그러면 그때는 한동훈은 물론이고요. 윤석열까지도 관짝에 목질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뚝이 터지는 겁니다. 자그마한 구멍으로 시작된 뚝이 마침내 턱 하고 터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총단결해서 총결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이겨줘야지 향후 우리가 일을 해 나가기가, 윤석열과 싸우기가 수월해지는 거였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지는 선거입니다. 뭘 해도 웬만큼 해가지고는 잘했다 소리 듣기 어려울 거예요. 적어도 지난 총선 때 수준의 표 차이는 나줘야 될 겁니다. 원래 부산에서, 특히 금정에서 표 차이는요 10% 이상 났어요. 지난 2018년에 갑자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가지고 아마 박근혜 탄핵의 여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당시 이 문재인 정부의 그러니까 한참 열심히 우리가 그때 선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지도가 팍팍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서 이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이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표차를 5% 정도로만 줄여줘도 얘기는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원래 10% 이상 이기던 곳인데 표 차이가 5% 이내로 줄었다면 국힘당은 진 거예요. 한동훈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달아오르는 거야. 그리고 국힘당의 다른 사람들은 이참에 한동훈 보내자. 용산에서도 한동훈 싫어하는데 이참에 보내자. 그러면 어떻게? 우린 돕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 이상 표 차이를 벌리지 못하면 한동훈은 날아가는 거야. 근데 지금 분위기가 글쎄 이기기는 이겨도 표 차이를 10% 벌리기는 어려워.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동훈 날리면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다 부산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라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도와줄 수 없으니까 체면치레만 하고 온 거죠.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일단 우리한테는 유리한 지형이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당선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표 차이를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 때마침 이럴 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렸죠. 네, 조국 대표가 지원 유세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지원을 부탁한다는 전화를 받았고요. 그 전화를 받고 부산 금정 가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금정의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표를 합치면 국힘당을 앞섭니다. 이 분위기가 진짜 표로 그대로 이어진다면 글쎄요, 이길 수도 있겠죠.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이 조국 대표가 나가가지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부산에서는요, 부산이 배출할 다음 대선 대통령 후보로 조국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곧 이제 다음 대선이죠. 2026년 대선인가요? 2025년 대선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2025년 혹은 26년 대선에는 조국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그 다음 대선, 2010년 대선쯤에는 조국이 혹시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금정에서 조국 대표가 지지 유세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선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산 금정 지역에 있는 약 12% 정도는 되는 조국 혁신당 그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올 수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이길 가능성이 있죠. 자, 그런데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전 선거요 이 투표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이길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좋다라고 전해드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부산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끌어올 수 있는 최대치가 38%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38%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고 봐야죠. 국힘당은 그보다 낮던데요? 예, 낮을 겁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중간층, 투표에 잘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투표를 하러 온다면 어디를 찍을까요? 요즘 같을 때는 민주당 혹시 찍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들은 투표를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걔들은 투표 안 하는 게 우리를 돕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은 우리가 가진 표를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표를 해야 되고, 저쪽은 될 수 있는 대로 투표를 안 나오는 것이 우리 선거 민주 진보 진영에게는 유리한 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전선거율 20%는 무슨 의미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 진보 진영이 금정구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은 38%입니다. 그리고 국힘당이 아마 좀 많을 거예요. 40%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고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금정구에서 투표율이 한 78% 나왔다는 것은 여야, 진보 진영과 이 수구 적폐 진영이 자기 있는 힘을 최대한 끌어내서 투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우 38대 40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패할 겁니다. 지난번 총선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중간층이 갑자기 선거 말미에 그 북풍 영향을 받아서 국힘당을 좀 찍었어요. 그래서 결국 표 차이가 한 10% 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표율이 58% 미만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 선거에서 민주 진보 진영은 최대한 끌어모아서 투표에 나설 건데, 그래도 아마 전체를 봤을 때, 전체 유권자를 100으로 봤을 때 30% 정도만 투표할 겁니다. 나머지 8%, 민주 진보 진영이 가진 나머지 8%는 투표를 안 할 거예요. 또 그러면 민주 진보 진영이 이번에 끌어올 수 있는 최대 투표율은 3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힘당 가지고 있는 40%가 다 투표하면 우린 지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얘네들이 투표를 안 할 거예요. 상당수가.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저 희한 야리꾸리한 모습 때문에 투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힘당에서 투표할 수 있는 최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역시 한 30%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 금정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60%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거죠. 60%가 나오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근데 58%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 진보 진영이 이길 수 있는 투표율은 55%에서 6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55% 밑으로 내려와서 54% 선에 멈춰둔다고 해도 아마 우리가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그게 유리하다고 해도 그쯤 가야 겨우 비슷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라는 거죠. 표가 좀 더 월등히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율 20% 아직 실망할 때는 아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왜? 투표를 안 나왔다면 이번에 민주 진보 진영이 투표를 안 나온 게 아니라 저쪽 애들이 투표에 안 나온 거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좀 기다려 보시죠. 예.
원래 그렇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중간층을 얼마나 끌어들이느냐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편을 얼마나 많이 끌어오느냐,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보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됩니다. 그거예요. 중간층요? 대한민국에서 중간층은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 중도층, 중간층의 지지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어라 라는 요구는 틀린 거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사실 조국 대표가 부산 내려가는 것도 중간층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편들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특히 단일화 과정에서 적지 않게 감정을 다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국 대표가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 해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정각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